2025년 6월 18일 수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그 회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죠. 오늘인가 돌아오는 모양인데요. 어제 트럼프가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핑계로서 미리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처음에 그 당선되고 나서도 바로 트럼프는 전화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 말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반대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축하 전화도 어떤 사람한테 반갑냐면은 반가운 사람한테 반가운 거예요. 솔직히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고 있는데,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트럼프가 가장 노림수가 뭡니까? 한국에 가장 그 미군 전략 자산이 많이 와 있잖아요. 세계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크고 알짜배기 기지가 우리 평택에 있는 기지 아닙니까? 대중국 그 전선으로 보더라도 가장 베이징이 코앞에 있고, 가장 또 많은 인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뭔가 그 생색도 내고 싶고, 한국을 두들겨 패서 높은 관세의 어떤 그런 의득을 얻어야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런 그 말하자면 관세 자기 말로 꽃노름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한국이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당선돼 가지고 캐나다에 G7 거기 모인다 하니까 또 역시 이제 이재명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해서 그걸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캐나다 그 G7 자기가 그런 자리도 아니고, 마침 또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미국이 개입할 어떤 빌미도 필요해서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만 안 만나고 간 게 아니라 나머지 G7 중에서도 주로 이제 무슨 영국이나 만나서 그 이미 그 진행시켰던 관세협정 그거 하고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일본 만나만 준 거죠. 관세협정 서명은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안 만나나 그닥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관세협정 자체를 이야기는 이제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야기할 자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이재명 계산으로 아닙니까? 저기 트럼프 계산이라면 이재명이 제일 먼저 시범 케이스로 말하자면 엉덩이 빠따를 하나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이 트럼프에게 꾸쭉해야 그다음에 나머지가 쫙 짜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얄궂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미국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시민데모 마련하는데, 그 시민데모 구호가 뭐냐면은 너는 왕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노킹. 그러니까 이 아주 그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빗나가요. 이게 비슷해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불법 계엄을 했다가 시민혁명에서 말하자면 비체혁명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들어선 정부가 소위 말해서 K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제 쉽게 말해서 K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이라는 어감이 조금 너무 전투적이니까 이제 K민주주의라고 아마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캐나다 G7 모임 자리에서도 초대됐는데, 그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K민주주의에 대한 대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반미도 반중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뭐 친미면 반중, 반미면 친중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데, 저는 당연히 친한이죠. 반미도 반중도 아니고 친한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익이 중요하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K민주주의를 표방할 때는 상당히 거북한 사람이 둘입니다. 누구냐면 시진핑도 거북하죠. 또는 트럼프도 거북한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국내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시위 사태들이 너는 왕이 아니야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거북하겠어요. 시진핑도 말할 것 없이 산년임 하면서 그런 것이 거북하죠. 또 푸틴도 거북해요. 푸틴도 장기 집권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열강들이 전부 다 이재명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혁명의 말하자면 추대를 받아가지고 들어섰다는 데 대해서 열등감이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하고 좀 뭐랄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좀 까탈스럽고 까다로워 보이는 상대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에게 옛날에 죽은 아베가 보였던 것처럼 막 골프 치면서 일부러 넘어져 주고 막 이런 푸들처럼 그렇게 굴어가지고 일본이 뭐 우리보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많은 국익을 얻어갔네. 그래서 지금 일본 어떻습니까? 뭐 달라졌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이 외교라는 것은 또는 국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잣대를 재지 말고 트럼프에게 마냥 푸들처럼 보이는 것이 능사인가? 마찬가지로 시진핑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적당히 미중 간에 어차피 자기들이 다른 사람인가 다른 나라, 한국 같은 이런 제3의 나라들에게 곤혹스럽게 뭐 이간질을 서로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는다 손치더라도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양강 또는 뭐 4강, 3강 할 거 없이 항상 등거리로서 두고서 그거를 항상 재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만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K민주주의고 제가 말하는 K혁명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게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오히려 더 부러워하면서도 또 반대로 열등감을 갖게 하면서도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혁명이 이제 현재 근대혁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동학혁명, 그 다음에 제주 4.3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 강주 5.18,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빠진 것이 3.1 운동인데 이 3.1 운동은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재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등재하려면 반드시 하나 극복할 게 있어요. 3.1 운동이 그냥 항일 운동이냐 이렇게만 말하면은 좀 일본도 유네스코 이사국이기 때문에 안 되죠. 왜냐하면 자꾸 방해할 테니까. 근데 3.1 운동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3.1 운동은 뭐냐면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조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중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어려워요.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일제를 물려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사실 일제가 온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강점이라고 말하지만은 일제가 말할 때는 대한제국 소위 말해서 고종이었죠. 그런 어떤 늑약이라든가 또는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왔다고 자기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물리치다 이렇게 하는 것은 3.1 운동의 정신을 거기다만 국한시키면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3.1 운동은 사실은 헌법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도 3.1 운동의 정신을 받들어서 3.1 운동이 대한민국이 출현한 첫 번 시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학혁명이 조선왕조를 부정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3.1 운동은 대한제국을 부정해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과 같이 계약 당사국이었던 일제도 대한제국도 물러가라. 이거는 대한민국이다. 요새 말로 공화국이죠. 그래서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출현했고 그래서 3.1 운동을 건국절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등재돼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동학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데 우선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은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혁명이라든가
또는 지금은 이제 그 빛이 바래졌지만은 러시아의 그 볼셰비크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계 3대 혁명으로 이렇게 떠받들려주고 있는데, 동학혁명이야말로 그것들을 필적할 만한 아주 가치 있는 혁명이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그 미완 혁명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끝난 것은 전봉준 장군만 처형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고, 손병희는 망명했다 살아남아가지고 3.1운동 때 다시 그 주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3.1운동을 자꾸 천도교 반, 기독교 반, 또 일부 나머지 불교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실제로 3.1운동은 천도교 손병희 세력이 주도적이에요. 거기 반절인 기독교 세력은 말하자면은 그냥 참여한 겁니다. 그거 비용도 그 천도교 세력에서 빌려줬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세력은 거기 이승훈 대표가 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였는데, 그거를 이제 참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손병희 선생 입장에서는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좋지만 더 많으면 좋으니까 오히려 자금을 빌려주면서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33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동학혁명의 후신인 천도교가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병희는 원래 출신이 그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그 양반사회 적서의 차별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전봉준 장군보다도 훨씬 더 그 공학 말하자면 조선왕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그때는 이제 전봉준 장군이 더 어떻든 더 주도적이었으니까,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남쪽 대표, 북쪽 대표 대등한 사이였죠. 그래서 우군치 전투가 깨진 바람에 손병희는 그냥 뭐랄까 좀 그냥 한순간 동학혁명에 참석했던 한 세력에 불과한 것으로 됐지만은, 우군치 전투가 깨지 않았더라면은 중요한 이제 조선왕조를 바꾸는 바로 그때 이제 왕조가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런 이벤트가 되었겠지만, 그 실패한 바람에 이따가 25년 후에야 3.1운동 때, 그때는 이미 일제가 그 강점하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것은 필요 없고, 일제도 당연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일제와 늑약이든 뭐든 조약 다른 일방인 대한제국도 필요 없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주 4.3도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 그 다음에 5.18, 그리고 또 5.18이 바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5.18 7년 후에 그 6월 항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87제 헌법이 있는 것이고, 1987제 헌법에서 박근혜 탄핵인 2016년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윤석열을 탄핵한 뭡니까 빛의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K혁명이 막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만도 4개인데다가 등재되지 않은 것도 4개가 되는 아주 굉장히 그 혁명이 많은, 아마 근대 혁명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고, 특히 유네스코의 근대 혁명이 4개가 등재된 나라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 이것은 이 문화의 힘이거든요. 이건 소프트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력을 말할 때는 막 무슨 뭐 배를 만들고 무슨 뭐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지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는 것은 뭐 무형이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가 대단한 게 K컬처의 가치에서 이런 게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랑할 만하고, 이것이 앞으로 미중 이 세계 다국화 사회,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힘자랑하느라고 다른 나라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콘텐츠로 알고, 이것은 우리 내부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이번에도 무슨 뭐 가서 뭡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바빠도 그냥 얼굴을 한번 봐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이 얼굴 한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바짝 부복하고 두 무릎 꿇고, 그래서 야 봤지? 이제 한국이 지금 이러는 거야. 너희들 다른 나라들 다 내 한국하고
지금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할 테니까 거기 기준에 맞춰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를 묘하게 뭐 그것이 안 됐건 우연이든 하여튼 트럼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뭐 7월 달까지 미뤄놨는데 또 나토하고 또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그때도 나토 가서 만나든 말든 내가 이재명이라도 뭐 막 미리 예타적인 먼저 만나려고 있을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를 먼저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아벨을 떠나서도.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시바 시게루 했잖아요. 가서 막 그 무슨 황금 투군가 막 갖다 주고 막 만났는데 그 일본이 뭐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나는 그 트럼프를 만나서 뭐 빨리 만나가지고 재미 본 사람, 뭐 재미 본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 예서 들자면 영국 정도. 영국은 뭐냐면은 그 미영 관계는 좀 다르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별로 기준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마찬가지로 그래 지금 트럼프 속내는 왜 자꾸 한국을 먼저 시범 케이스로 빠따를 때려야 되는데 왜냐면은 한국이 제일 만만한 끈이긴 해요. 왜냐면 한국이 만만하냐면은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있고 가장 중요한 전략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갑질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많은데다가 역대 한국 정부들이 많이 또 고분고분했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뒤집어서 말하면 고분고분한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저한테 밤이라 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세대가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 국익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열강들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는 얘기죠. 한미 방위 좋습니다. 좋은데 한미 방위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옛날 중국처럼 희마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뭐 한미 방위 그것 때문에 뭐 미국이 뭐 우리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관계 있으니까 이를 쓰고 그래서 주한미군의 그 가치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가까운 평택이 중요해진 거였어요. 베이징 가까운 평택이. 왜냐하면은 뭐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은 오키나와도 있고 괌도 있고 많잖아요. 뭐 유럽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데는 별 시바리를 못 써요. 베이징을 제어하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저 존재도 북한이 핵이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몹시 맞듣지 않은 일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시켜서 밟아버린 거 보세요. 북한도 그렇게 해서 그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했고 지금도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먼저 만나야 좋고 빨리 만나야 좋고 이런 멍청한 생각은 좀 하지 말자. 아마 그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생각할 텐데 저는 거기에 결론을 두고 우리는 K혁명 이걸 중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통합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고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혁명은 3.1운동뿐만 아니라 뭐 소파 방정환 선생 알죠? 뭐 어린이날 저정했던 그이가 이제 손병희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도 그 다음에 그 개백지 그 문해지 개백지 같은 거는 우리 조선 문청들이 전부 다가 등단했던 뭡니까 잡지인데 그 개백지도 통합 그 혁명의 천도계 기관지였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문화사도 그 천도교의 그 인쇄서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많은 통합혁명의 뿌리가 있었고 4.19 혁명에 그 관한 시를 썼던 신동엽 씨가 껍데기는 가라 그 시도 사실은 그 통합혁명 정신 이런 것을 다 말하고 있고 한강 작가의 아버지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한승원 그분 미안합니다 이름 생각이 안 나서 그분 대표작도 그 동학제라는 거예요. 아주 대하 소설인데 뭐 딸이 뭐 제주 4.3을 쓴 그 다음에 또 강주 5.18을 쓴 그런 소설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딸은 자기 아버지의 책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뭐 동학에 관한 그런 그 소설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이승만 이후로 이 뭡니까 좌우 대립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한 쪽으로 이렇게 경도돼 있다 보니까 동학혁명은 사실은 좌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19세기 일이니까 지금 20세기 이데올로기랑 상관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렇게 연결지어 가지고 좀 거리를 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를 다시 하고 이미 유네스코가 등재해줬는데 왜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왕조 사회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오게 하는 태동을 촉발시켰던 그런 K혁명의 어떤 그 시발점으로 우리가 연구를